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2016년 4월 20일, 벌써 4월 20일입니다. 이번 달 3분의 2 지나가네요. 4월 20일 아침 시황방송, 수요일자 시황방송 시작하려 합니다. 소리 체크할게요. 들리시면 숫자 3번 눌러주세요. 잘 들리시면 숫자 3번 눌러보시기 바랍니다. 소리 체크하고요. 아침 시황 시작할게요. 잘 들리시나요? 들리십니까? 마이크 테스트. 네, 잘 들리시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아침 시황 시작할게요. 오늘은 수요일입니다. 벌써 수요일, 한 주의 절반, 그리고 오늘 이제 매도를 하게 되면 금요일에 현금이 들어오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오늘까지의 이번 주 중에 현금하기 위해서 오늘 지금 매도를 해야 현금이 들어올 수 있는 마지막 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수요일자 한 주의 절반 가는 아침 시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찾아봐야겠죠. 일단 미증시 먼저 보고 갈게요. 전일 미증시가 또 올라왔어요. 우와, 이러다가 신고가 가는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그쵸? 이러다가 미증시가 다우 나스닥 신고가까지 막 올라가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상승폭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연봉 기준 양봉 뻗어갑니다. 18,000포인트 넘어섰죠? 그리고 작년도 최고점이 18,300포인트인데 거의 가까이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근접한 자리까지 달려가고 있습니다. 월봉 기준 보시게 되면 마찬가지 상승입니다. 주봉상 양봉 이번 주 시작하자마자 올라갔는데 전거래 상승의 이유는 잠시 뒤에 뉴욕 마감을 보시면 아시게 될 겁니다. 일봉상 그림 보시면 또 올랐어요. 18,000포인트 돌파. 18,000 얼마요? 53.60이죠. 장중에 18,100포인트까지 올라갔었는데요. 윗골 살짝 찍고 내려옵니다. 왜 올라갔을까 궁금하죠? 잠시 뒤에 보겠습니다. 나스닥 연봉지수 양봉 올라갑니다. 양봉 아랫꼬리가 길어집니다. 몸통이 두껍지 않습니다. 약간 이제 움직여주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월봉 기준 마찬가지. 네, 월봉, 나스닥의 월봉 기준 보시게 되면, 요 모습은요, 다우와는 차이가 납니다. 다우 같은 경우는 정고점 근처까지 올라가고 있고, 상승하는 모습이지만, 나스닥은 여전히 비슷합니다. 요 그림이에요, 요 그림. 요거. 올라가긴 하지만, 정고점 돌파가 아니라, 근접한 자리까지 올라가려고 애를 쓰나, 추세선, 상단, 저항이 있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주간 기준 마찬가지 5,000포인트 돌파가 못 나옵니다. 4,940포인트. 네. 종가 형성했고요. 4,968까지 5,000에 가깝게 올라가긴 하는데 돌파가 못 나오네요. 터치도 못 나오고. 일봉상 그림 보시면 5,000 인근에서 저항을 받고 하락으로 돌릴 수 있는 가능성이 보인다. 자, 미증시 다우나스닥 간단하게 봤습니다. 왜 간단하게 봤느냐? 어차피 이번 주 내내 봤죠. 네. 어제 그저께 봤기 때문에 큰 변화 없다라면 간략히 보고 넘어가면 됩니다. 자, 뉴욕 마감 뉴스. 자, 왜 올랐을까? 우리가 항상 뭔가를 현상을 보게 되면 이유가 뭘까? Why? 이런 질문을 하셔야 되는데 그 질문에 대한 답이 나와 있네요. 자, 뉴욕 마감 유가 원자재 급등입니다. IT 부진의 혼조를 보였지만 S&P가 2,100을 돌파했다. 자, 유가가 어제요. 파업 얘기 나오면서 유가가 반등이 있었죠. 그리고 플러스 알파로 화재권이 있었습니다. 잠시 뒤에 내용 좀 볼게요. 뉴욕 증시가 호재와 악재가 엇갈리면서 혼조를 나타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국제유가와 주요 원자재 가격은 급등했고요. 달러 약세 호재였지만 IT 기업의 실적 부진 우려로 악재로 작용됐습니다. 어제 뉴욕 증시 S&P는 500 지수가 6.4% 급등했습니다. 정말 급등이죠. 2100.80으로 기록했고요. S&P 500 지수가 2100 넘은 것이 작년 12월 이후에 처음이라고 합니다. 다우존스 산업지수 49포인트 올랐습니다. 49포인트 오르면서 18,053.60. S&P 500 다우지수 올 들어 최고치를 기록합니다. 나스닥은요, 올 들어 최고치까지는 아니고요. 하락이 나와서 마감했다고 합니다. 자, 뉴욕 증시는 국제유가, 주요 원자재 가격 상승. 하지만 IBM과 넷플릭스 등의 실적 부진으로 IT 기업 주가가 급락하면서 상승폭이 크게 둔화했습니다. 자, 그래서 나스닥 지수가 하락이 됐던 겁니다. 다우와 S&P는 올랐지만 나스닥 하락의 이유는 뭐예요? 요거 IBM, 넷플릭스 등 실적 부진, IT 기업의 주가가 빠지니까 IT 기업 기술주 전반적으로 상장되어 있는 나스닥이 올라가지 못하고 오히려 빠져주는 모습이었다 볼 수 있습니다. 체이킨 애널리스틱스의 마크 체이킨 최고 강좌는 에너지와 금융, 원자재 업종의 강세를 보인 것은 긍정적이다. 기술업종과 소비재 업종은 차이 실현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설명을 했다고 하네요. 원자재 2.79%, 에너지 업종 2.3% 올랐습니다. 넷플릭스 실적 부진의 급락, 골드만삭스 순이익 급감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가가 혼조세를 보이는 것도 있었지만 나스닥은 하락이 좀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미국 3월 주택착공 예상의 급감, 전월비 8.8% 하락. 자, 국제유가의 상승 이유 나와 있네요. 쿠웨이트가 파업을 했죠, 어제. 그래서 전체 생산량의 60% 정도가 줄어든다라는 얘기 했었는데 거기에 플러스 알파로 나이지리아 송유연 화재가 나왔습니다. 나이지리아 송유연 화재의 급등이 나왔네요. 자, 쿠웨이트 파업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베네수엘라와 나이지리아의 감산 영향으로 국제유가가 급등했습니다. 뉴욕 상업거래소 서부 텍사스 원유 WTI는 배럴당 3.3% 올라가면서 41달러, 40달러대를 다시 복귀했죠. 41.08로 마감했고요. 아이선물거래소 북해산 프렌트 역시 1달러 올라가면서 44달러대에 올라가 있는 형태입니다. 국제유가 급등한 이유는 세 가지 호재가 맞물렸다고 하죠. 쿠웨이트 파업이 첫 번째, 산유량 절반에 몸피셨다. 40%죠. 쿠웨이트의 지난 3월 평균 생산량이 280만 배럴이지만 산유량 파업으로 150만 배럴 가까이 급락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베네수엘라도요. 전력 공급 부족으로 통해 하루 산유량을 20만 배럴 줄였습니다. 그리고 나이지리아 송유연 화재를 통해 산유량이 하루 40만 배럴이 줄었다. 그러면은 위에 쿠웨이트가 일단 130만 정도를 빼고요. 그리고 20만이 150에다가 40이니까 190. 한 200만 배럴 가까이 생산이 줄었다는 얘기입니다. 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쿠웨이트 280이니까 거의 쿠웨이트 한 국가에서 생산하는 거에 한 80% 가까이 7, 80% 이상이 줄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쿠웨이트가 전 세계 산유량의 7위 국가라고 돼 있죠. 하나가 사라지는 겁니다. 거의 하나 사라지는 거야. 그러면서 유가는 급반등이 있었다. 그쵸? 달러 경기지표 부직에 하락했다고 합니다. 원자재 수출국 통화 강세 보였다고 하고요. 국제금값 달러 약세 1.6%, 은이 1년 만에 최고치입니다. 달러 약하니까 어떻게 돼요? 금값 안전해상 올라오죠. 유가도 올라갔지만 같이 올라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유럽 증시 호재가 있었다고 하네요. 자동차 판매 이쪽 부분에 관련해 가지고 올랐다는 얘기 있었는데 내용 잠깐 볼게요. 국제유가 상승, 지표 개선, 기업의 실적 개선, 투심을 자극했다고 합니다. 유럽 증시가 영국 FTSE 100지수가 전장 대비 0.82% 올랐어요. 6,400포인트. 프랑스 까크 40지수는 1.32% 오르면서 4,566포인트. 독일 락스 지수는 2.27% 급등했습니다. 독일 증시에서는 전날 발표된 경기기대 지수 상승이 호재를 작용했다고 해요. 독일의 민간 연구소인 유럽경제연구센터가 4월 독일 투자들의 경기 기대 지수가 11.2로 지난달 4.3에서 상승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엄청나게 올라간 거죠. 그러면 4.3에서 11이니까 뭐 2배 이상 3배 가까이 올라간 거예요. 그죠? 상승폭 크고 경기 기대 지수가 GW인가요? G가 투자자 및 경제연구원들을 대상으로 향후 6개월 경기 전망을 조사한 지표라고 하는데 향후 6개월 이후에 경기 지수가 좋아질 거라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업의 실적 호재도 증시에 힘을 냈다고 하네요. 유니트 크레디트 뱅크의 크리스티안 스투커 투자 전략가가 다음 주 발표된 경기 민감주들의 실적이 지금 나온 기업들 실적과 다른 모습 볼 수 있다고 하면서도 현재로서는 안전된 상태이다. 좋은 상태인 것 같다라고 나옵니다. 자, 그래서 미증시 유가 원자재 급등으로 올랐고요. IT 부진에 혼조가 나왔지만 나스닥만 떨어졌고요. S&P 상승이 나와줬고 가장 큰 건 뭐예요? 역시 유가입니다. 유가 영향이 있구나 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유럽 쪽도 주가 상승이 같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유형 마감 넘어가고요. 국내로 넘어갑시다. 오늘은 빨리빨리 갑니다. 지수 빨리빨리 보고요. 뉴스 볼게요. 오늘 뉴스가 한 11개 정도 있어가지고요. 빨리 것 같습니다. 자, 코스피 갑니다. 코스피 전일 아침에 시작 좋았습니다. 오전 중에 9시 34분까지 2020을 찍고 종가 2011로 마감했습니다. 윗꼬리가 조금 달리는 모습이었어요. 연봉상 크게 차이 안 나고요. 월봉상 그림 보시면 2000 이상에서 이평선 위로 자리를 바꿨죠. 그쵸? 2050에서 한 600포인트 사이 갈 수도 있겠다라는 기대를 하게 됩니다. 주봉상 기준 2000포인트 이상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2020선 올라오다가 저항이 좀 있었네요. 일간 기준 보시게 되면 2000포인트 이상에서 지지받고 2020 정도의 저항을 받고 내려오는 음봉의 모습인가요? 음봉의 모습이군요. 아침 시가 이후에 떴다가 내려왔는데
시가보다 내려왔습니다. 파란색의 자리 만들어지지만 아직도 2000포인트 이상에서 지지 가능성, 유지할 가능성이 남아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코스닥 영봉지수입니다. 양봉이죠? 네, 뻗어갑니다. 월봉이요? 네, 양봉입니다. 주봉이요? 양봉입니다. 야, 코스닥이요. 이번 시작하면서 약간 파란색으로 시작했죠? 그리고 나서 양봉으로 지금 돌리고 있는 모습인데 700포인트를 넘었어요. 701.68로 끝이 납니다. 힘이 좋네요. 연간 기준 봤을 때 코스피나 코스닥 그 기준에서 코스피 같은 경우는 추가적인 갈 수 있는 자리가 보인다라고 했었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올라가지만 700선 약간 넘어가거나 윗꼬리 찍고 내려올 확률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그러나 초반이기 때문에 아직 상반기 3분의 1 정도 지나가는 시기입니다. 상반기 중에 좀 더 윗꼬리를 찍어주기 위한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2006년 7년이죠. 2007년도 모습 보시게 되면 장대양봉 이후에 음봉이 나오기 전에 700포인트 중반 정도 이상까지 후반까지 갔다 오는 음봉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올 연말까지 좀 지켜볼 거예요. 자, 그래서 간단히 본다면 코스피나 코스닥 같은 경우 전일 나쁘지 않았다. 특히 코스닥이 좀 많이 올랐다. 근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잠시 뒤 기사를 통해서 찾아볼 수 있을 겁니다. 자, 첫 번째 뉴스 뉴욕 증시 얘기입니다. 뉴욕 증시 얘기. 유럽 증시가 연일 호재일지 상승이 보였다. 한 장짜리입니다. 영국 FTSE 올랐고요. 다우 약 다 올랐다고 했었죠. 아까 얘기했습니다. 경기 기대 지수가 상승하면서 호재로 적용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민간연구소에서는 4월 독일 투자들의 경기 기대 지수가 11.2, 지난달 4.3에서 올랐다. 얘기했던 그대로입니다. 올랐다는 얘기고요. 그 영향으로 유럽이 좋았다. 넘어갈게요. 다음. 코스닥 왜 올랐어요? 왜 700 넘었습니까? 이겁니다. 자, 빚내서 주식 투자를 하는 것이 7조 원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돈을 빌려 주식을 사고 오르면 차익. 저금리 박스권의 신용거래 늘었다. 신용융자 그 단액이 올해 들어 최고치다. 폭락장에 보면 돈도 잃어, 주식도 잃어. 당연하죠. 투기적 거래에 손실 위험성 알아야 된다라는 얘기인데 주식 투자를 위해서 빚을 낸 액수가 7개월 만에 7조 원을 다시 넘었습니다. 자, 지금 은행에 가시면요. 은행 금리가 1%대입니다. 1%대예요. 어디 은행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많이 준다 그러면 2%대 나오고요. 대출을 받는다 그러면 뭐 1등급 제가 신용 1등급 정도 되게 되면 뭐 대출 신용대출이나 그런 거 하사하게 하면 3%대 받을 수 있는데 보통 한 3등급 넘어서고 4, 5등급 넘어가면요. 5에서 8% 혹은 10% 이상 나오죠. 그쵸? 나옵니다. 대출이자가. 근데 은행에 맡기는 그 예금의 적금에 대한 이자율은요. 굉장히 낮습니다. 굉장히 낮습니다. 은행 기준 가볼게요. 제가 지금 금리를 잠깐 보여드리려고요. 자, 은행 금리 보겠습니다. 은행 금리 보시게 되면 은행 기준이에요. 적금 기준. 은행권에서 적금을 들었을 경우에 제일 많이 주는 게 지금 수협은행이 2% 주고 있습니다. 세후는 낮죠. 세후 요게 100만원씩 저축해가지고 12개월 1년 하게 되면 1200 11만 5천 그러니까 얼마요? 11만 5천원 받는 거예요. 세후금리가 2%가 안됩니다. 1%대입니다. 제일 많이 주는 게. 예금 맡겼을 경우에 은행권에서 제일 많이 주는 게 얼마예요? 1.8%입니다. 전북은행. 신한은행 1.6%. 자, 보세요. 은행에 맡겨왔자 1%대 금리이기 때문에 금리가 너무 낮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어떻게 보는 거예요? 은행에 맡겨봤자 1%밖에 안 주는 거 차라리 내가 주식을 투자하지 뭐. 돈 맡길 필요 없다. 투자하겠다. 라고 나오는 거에다가 플러스 알파예요. 플러스 알파로 돈을 좀 빌려와서 신용을 융자를 받던 뭐 상품을 사용하던 해서 매매를 하겠다. 한 달에 1%가 아니라 1년에 3% 5%만 그러니까 이자를 내고 나서 1년에 3% 5%만 수익 나도 은행 이자의 2배 가까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신용 융자가 굉장히 늘고 있다고 해요. 그리고 특히나 코스닥 쪽으로 가는 이유가 뭐냐면 코스피보다 코스닥의 변동폭이라고 하는 파동이 크고 레버리지 투자하기에 좋은 그 시장이기 때문에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저금리 기조가 이어지면서 주가 등락폭이 미미하니까 뭐라고 해요? 개인 투자들이 수익 높이기 위해서 빚을 내서 투자하는 겁니다. 변동폭이 하루에 2% 1% 나와줘요. 근데 내 돈 가지고 하게 되면은 하루에
뭐 5천 원, 만 원 번다. 그러면 대출을 한 달에 거나 돈을 빌려가지고 하게 되면 금액이 2배, 3배 커지기 때문에 1% 파동이 나오더라도 더 많이 먹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쵸? 그래서 대출이 많다. 이게 좀 겁이 나는 부분이에요, 사실은. 부담스러운 부분입니다. 신용거래가 많아지고 융자액이 많이 차게 되면요, 빠지는 경향이 좀 있죠. 그쵸? 자, 그래서 좀 불안하긴 한데 일단 지금 현상이 그렇다는 겁니다. 19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15일 기준으로 신용거래융자 잔액이 7조 912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신용융자가 투자자가 주식을 사기 위해 증권사에 빌린 돈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뭐 수당론이 거의 대부분의 그런 경우를 볼 수 있겠죠. 작년 8월 이후에 7개월 만에 7조가 넘었습니다. 보통 주가가 오를 거다 예상하게 되면 나가게 되는데 코스닥 같은 경우 제가 얘기했죠. 연말 정도 빠질 가능성이 있다. 지금 추가적으로 올라가서 700포인트 한 중반 정도 갔다가 내려오면은 순식간일 확률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뭐 무리하게 하지 않으시기 좋습니다. 코스닥 주식 빚내서 빠르게 투자를 하고 있다 라는 얘기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 기사들이 계속 나와주고 있고요. 확인되고 있습니다. 자, 연초에 신용거래 융자가 계속 올라가요. 6조부터 7조까지 쭉쭉쭉 전체가 그 정도 되고요. 코스닥이 3조 4천억에서 3조 8천억까지 올라갑니다. 유가증권 코스피는요 3조 600억에서 3조 2,800억까지 올라오네요. 어차피 둘 다 늘고 있다는 거예요. 투자자들 연 5에서 12% 금리를 부담하고 있다고요. 대출을 받는 경우죠. 대출을 받는 경우는 금리가 그렇게 나온다고 했습니다. 자, 주가가 투자를 받아서 주가로 이제 투자를 하잖아요. 본인이 1년 동안에 예상 수익률이 못해도 15%에서 20%가 나와야 이자를 내고도 수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이율이 5에서 12% 나오기 때문에 15% 미만이 된다라면 요거는 그냥 은행 조일만 시키는 거예요. 근데 까먹지 않으면 다행인데 까먹으면은 2배로 손실입니다. 그쵸? 그래서 무리한 투자보다는 가지고 있는 자금 영역 안에서 하는 게 좋고요. 한다라면 소액으로 정도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재료 매매 이런 게 필요하겠죠. 투기적 거래에 대한 지향이 필요하다. 상승장이라면 좋겠지만 지금은 어느 정도 끌어올린 장입니다. 코스피 2,000포인트 넘었죠. 코스닥 700 넘었죠. 여기서 추가 급등 나온다, 우상향 나오고 뻗어간다 라고 생각해서 강력하게 투자하시는 분들의 경우는 별로 없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쵸? 자, 다음 얘기입니다. 시작이 별로 좋지 않았죠. 시작이 차분하고 좀 약간 초라하다고 볼 수 있었던 ISA가 출시 5주 만에 가입금액 1조 원 돌파합니다. 별로 없었는데 갑자기 사부작 시나브로라고 하죠. 시나브로 벌써 1조 원 돌파가 나옵니다. 가입자 수 150만 6,598명. ISA 계좌 1인당 평균 가입 금액입니다. 단위 만원 관원 가입자 수입니다. 전체 67만 원이죠. 67만 원 정도 되고요. 150만 명, 은행권이 46만 원 평균이고요. 136만 명, 그리고 증권사가 266만 원인데 가입자 수 보세요. 14만 2,887명입니다. 자, 역시 증권사 쪽이 가입자 수는 적지만 금액이 큽니다. 개인당 금액이 커요. 266만원. 왜? 뭐 때문일까요? 은행에 돈을 맡기는 분들의 경우는 안정적 투자를 지향하는 분들입니다. 편하게 쉽게 하려고 이율을 적더라도 투자 목적이 아니라 돈을 맡기고 안정하게 가려고 하는 목적이 강하시기 때문에 인원이 많다 하더라도 투자 금액이 적어요. 그쵸? 근데 증권 같은 경우는, 주식 매매 같은 경우는 수익률을 크게 봅니다. 크게 보고 많이 보려고 하기 때문에 1인당 투자 금액이 커요. 266만원 몇 배입니까? 한 4배, 5배 되죠? 금액이 커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많이 보이고 있는 부분이고요. ISA 계좌가 한 달 일주일, 그러니까 5주니까 한 달하고 한 일주일 넘었을 때 1조 원 돌파 나왔다 했고요. 1조 84억 원 정도라고 15일 기준 밝혔습니다. 금융상품 계좌에 넣어서 운용에 넣은 수익에 대해서 200만원까지입니다. 200만원까지는 비과세 혜택이 주어집니다. 연봉 5천만원 이하는 250만원까지 된다고 합니다. 흔히 만능통장으로 일컬어지고 있다고 하는데, 과거에 뭐 CAMA 같은 경우라고 했어요. 비슷하게 나와준 건데요. 초반에는 별로 인기 없을 거다라고 했는데, 워낙에 이율이 낮다 보니까 이런 거라도 해야겠다라는 식으로 바람이 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늘었다는 얘기고요.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도 관심이 가실 것 같긴 해요. 근데 실제적으로 얼마까지라고요? 200만원까지. 최대 250만원까지만
비과세예요. 근데 1년에 250만원 수익을 내거나 그러면 하려고 한다면 한 달에 얼마예요? 한 달에 20만원 좀 미만입니다.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비과세 부분들이. 크지는 않아도 그 정도라도 아끼겠다라는 의지가 더 많다는 겁니다. 자, 간단히 내용만 잠깐 봤고요. 다음 기사입니다. 국제유가, 쿠웨이트 파업, 나이지리아 송유관 화재에 급등했다. 아시는 내용이죠? 아까 봤던 거죠? 사진까지 같이 보고 있습니다. 자, 쿠웨이트 파업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베네수엘라, 나이지리아의 감사한 영향으로 국제유가가 급등했습니다. WTI 그리고 브렌트유 다 올랐다. 세 가지 호재 얘기했죠? 네, 아까 다 봤던 내용이에요. 봤던 내용인데 중요하기 때문에 한 번 더 읊어드리고 있습니다. 산업이 줄어들면서 공가액에 대한 우려가 해소됐고요. 국제유가가 급등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좀 안타까운 소식이라고 할까요? 좀 그렇습니다. 네, 기사가 좀 거시기한 기사, 거시기하다는 표현이 그러네요. 제목이 거제의 노물입니다. 거제도 하면은 그 지역을 생각하시면은 뭐가 있어요? 조선업 아시죠? 대형 조선사의 구조조정 여파에 거제 통영 보험 계약 해지 시료가 늘고 있다. 털칠고 보이고 있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대형 A 생명보험사 어딜까요? A면은 혹시 AI? 거제와 통영 지역 보험 계약 해약 건수인데요. 2015년 8월부터 올해 3월까지입니다. 1,500건, 2,200건, 2,900건, 1,600건 이런 식이었는데 작년 10월 달에 좀 있었고요. 그리고 올해 3월까지 계속 이어집니다. 해약 건수 늘고 있어요. 건수가 금액도 늘고 있습니다. 매달 늘고 있다는 얘기예요. 매달. 3월 같은 경우는 건수가 570건으로 굉장히 많이 올라가 있습니다. 300건대에서 지난 1월 달에 500건 올라갔고 올해 3월에 또 570건까지 쭉 끌어올려져 있습니다. 원래 이제 거제도나 그 지역에 소득이 높았기 때문에 보험계약이 좋았다라고 했는데 계약 실적이 잘 도움이 안 된다. 부동산이 많이 꺼지고 있는 것처럼 부동산 어려워지는 것처럼 지금 보험업계 같은 경우도 이 지역에서 잘 가고 매출 나왔던 부분들이 줄어들고 있다. 왜? 조선업 위기 나와주니까요. 조선업 위기 나와주기 때문에 어려워진다는 겁니다. 그쵸?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잠깐만요. 예를 들어 회원님들이 뭐 영업을 하고 있어요. 우리 지역에 뭐 가산동이니까 가산동 전체적으로 봤을 때 여기 평균 그 급여 수준이 연봉이 한 3천, 4천이었다. 근데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이 지역의 평균 연봉이 1,000만원 깎았다. 그럼 보험 줄겠죠. 보험 안 들거나 해약하거나 줄이거나 하겠죠. 당연한 겁니다. 그러면서 조선업 경기가 약해지면서 보험 같은 경우도 점점 줄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쵸? 거제도가 제일 힘듭니다. 대우조선해양과 삼성중공업이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거제 경제가 직격을 맞고 있다. 대형 보험사 A사도 보험 해지도 늘고 있다. 라는 얘기입니다. 네, 보험을 깨지 않더라도 보험금 못 내가지고 깨지는 경우도 있어요. 여기 세 번 달라보시게 되면 계약을 깨지 않더라도 보험이 더 낼 수 없어서 실효된 계약도 올 들어 늘고 있는 추세다. 우리가 이제 인커밍이죠. 수입이 줄게 되면 빼는 것들이 몇 개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보험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보험이에요. 이런 것들 좀 어려워지고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험 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럼 뭐 보라는 얘기입니까? 보험을 보는 게 아니라 뭐가 문제다? 조선업에 대한 경기가 역시 쉽지 않고 떨어지는 모습이 다 라고 보라는 얘기입니다. 그쵸?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언제쯤 돌아올까요? 조선업 경기 쉽지 않습니다. 다음 기사입니다. 금융거래 더 편리해진다. 금융권 TF 본격 가동이라고 나와줍니다. 자, 금융당국이요. 금융거래 과정 합리화를 추진합니다. 은행, 증권, 보험, 비은행권 각 영업 여건별 TF 킥오프 현황 파악에 돌입했다는 얘기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간이 땡겨졌네요. 네, 그럼 빨리빨리 하겠네요. 여유있게 하려고 했는데. 자, 4월째 정권역별 금융거래 과정 전수조사를 시작합니다. 거래 과정 합리화 초안 마련하고요. 6월 말에 거래 과정 합리화 초안 검토 및 보완, 9월에 최종안 발표 및 적용이 된다는 겁니다. 자, 왜 이런 걸 진행할까요? 진행한 이유가 있겠죠. 이유가 뭘까요? 지금 금융업도 어렵다는 겁니다. 금융업도 어렵고 경기 다 어렵고 시장 자체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이거를 좀 타개하기 위해서 좀 더 쉽게
이용하게 해주면 좀 더 쉽게 이용하게 해주게 되면은 더 쓰지 않겠나 이런 겁니다. 얼마 전에 나온 얘기, 지금 뉴스를 들어봤는데 금융거래를 편하게 하거나 간편결제 편하게 하기 위해서 OTP라고 이런 부분들을 좀 없이도 사용 가능하게끔 하겠다 이런 게 나왔어요. 왜 그럴까요? 결제할 때 인터넷 뱅킹이라거나 이제 이체를 크게 할 때요. 그 보안카드 사용했었고요. 그 다음에 좀 금액이 크다 그러면 OTP라고 해서 요거 있죠? 일회용 번호 생성기 이용해가지고 요거 하면 이제 최대 5억까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요거 사용하지 않고도 거래가 쉬워지게 하겠다. 많이 써라 이거예요. 쉽게 말하면. 지금 금융업권, 금융거래 편하게 하게 된 금융원 TF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입니다. 돈을 많이 이체하고 사용하고 쓰게끔 만들겠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진행 중이다. 단순히 금융업권이라고 해서 은행권만 보는 것이 아니라 보험업권 뿐만 아니라 손해보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손해보험업권도 마찬가지, 증권사도 마찬가지, 펀드 등 보험펀드 다 마찬가지입니다. 가입서류 간소화되면서 금융거래 편의 돕기는 진행이 됐지만 아직은 금융상품의 가입, 유지, 해지, 만기, 거래 불편함이 많다. 근데 이거 중에 이거 먼저 해결하려면요. 이거 먼저 하셔야 돼요. 뭐냐면 제가 얘기 드린다면 은행권에요. 통장 가입하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얼마 전에 저희 그 둘째 애기 통장 만들어주러 갔는데 서류 뭐 기본증명에다가 뭐 가족증명원에다가 뭐 내라고 정신이 없습니다. 네. 잘 모르는 어르신들, 연세가 되신 분들 같은 경우는 통장 하나 만드는 거 쉽지 않아요. 그리고 뭐 그러니까 급여 통장 만드는 거는 재직증명서 가져와야 되고 뭐 떼오고 이런 부분들을 좀 합리화해서 좀 줄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통장 개설이하고 편해지겠죠. 운영이 편해지겠죠. 맞는 것만 하지 마시고 새로 하는 것도 조금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립니다. 다음 얘기입니다. 은행권 해외 진출 계력 중국 전략 다시 짠다. 어젠가요 그제인가요? 농협이었죠. NH농협에서 중국 진출에 대한 MOU 체결했다라는 얘기 나왔습니다. 중국 진출하고 있는 분위기예요. 넘어가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국내 시장이 적고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중국을 넘어가고 큰 시장으로 넘어가겠다 라는 거예요. 드라마나 이제 엔터테인먼트 업종 같은 경우가 넘어가거나 해서 매출이 크게 나오죠. 얼마 전에 태우 같은 경우도 중국 매출 뭐 괜찮았다, 해외 매출 괜찮았다. 사인당 같은 경우도 미리 선계약금이 뭐 판당 3억 이상 넘어갔다는 얘기 때문에 이런 분들 때문에 크게 올라갔죠. 상승폭이 생겼죠. 맞죠? 주가도 급등 나왔고 그런 식으로 해외 시장 진출을 하려고 하는데 중국 시장이 크니까 넘어가려는 한다는 거예요. 근데 작년에는요 적자 전환 등 순이익이 급감했어요. 덩치 커도 이익 못 냅니다. 중국에 대한 전략을 바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단순히 넘어간다고 돈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전략을 잘 짜야 돈을 벌 수 있다는 얘기예요. 주요 은행 중국법인 덩치 커졌지만 순이익은 오히려 감소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쵸? 네, 감소했다. 그래서 방법을 새로 짜야 된다. 판을 새로 짜야 된다라는 기사입니다. 1992년부터 중국 정착했습니다. 중국 전략이 계력이 돼버렸어요. 닭갈비 맛있죠? 근데 닭갈비 진짜 거기 있는 갈비 보면 그 뼈다귀에 살 조금 달려있는데 예전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중국 격언인가? 뭐 계력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먹기는 또 살이 없지 않아 있긴 한데 먹으려니 귀찮고 불편하고 애매하다 라고 할 때 표현하게 되는데 그런 부분입니다. 순익을 더 끌어올리기 위해서 전략을 바꿔야 됩니다. 시장에서 먹히지 않는다면 방법을 바꿔야 돼요. 방법 바꾸고 그런 부분들이 진행되지 않는다면 결국은 다시 돌아와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다음 신용등급 하향 기업이 5년 연속 증가합니다. 이거는요 우리 경기가 어렵다는 것을 반증하는 부분입니다. 신용등급 떨어졌다 매출이 안 나오거나 적자가 주류됐거나 아니면은 돈을 제때 못 갚는다거나 하는 것도 많다는 거예요. 금감원 신평사 세계사 실적 분석 결과 등급 하락 추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나와줍니다. 신용평가사 신용등급 낮춘 기업의 숫자가 5년 연속 증가했다는 얘기입니다. 전 세계적인 경기 불안과 내수 침체 영향으로 기업 체질이 나빠졌다는 거예요. 판매는 해도 더 싸게 팔았다는 얘기죠. 더 싸게 팔거나 아니면은 좀 손해보고 나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손해보고 파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영업이익 줄겠죠. 당연한 겁니다. 매출이 늘지 않으니까 더 싸게 파서 어떻게든 매출을 맞추려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영업이익이 줄어든다. 이런 부분 맞추기 쉽지 않다는 거예요. 맞죠? 네, 도배하지 마시고요. 혼자 도배하시면 안 됩니다. 도배하면 안 돼요. 네, 참으십시오. 뭐 심심하신가 봐요. 네, 그러지 마시고요.
자, 그래서 경기가 한동안 더 어려워질 것 같다. 그럴 분위기다. 라는 거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자, 나이스 심평, 신용평가 점유율 1입니다. 3사 균점 구조, 균열 조직입니다. 독점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나이스가 다 차지하고 있다. 비중이 너무 크다. 작년 신용등급 159개사가 하락했고요. 오른 건 26곳에 불과해요. 신평사 중에서 지난 신용평가 부분 매출 점유율 높은 것이 나타났는데요. 바로 나이스입니다. 2013년과 14년에는요, 1%포인트 이상 겸유율 적차하지 않는 3사 균점이었어요. 지난해는요, 미미하게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미미하게 벌어지고 있다. 그러면서, 신평사, 한 곳이, 뭐, 독과점까지는 아니지만, 비율이 커지면서, 점점 그 비율이 좀 늘어난다라면, 경쟁 구도를 다시금, 만들어지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신평사 4곳이죠? 네, 4곳, 매출액이 829억 정도, 전년 대비, 6.7% 증가했고요. 네. 그 이유는요. 자산 유동화 증권 발행이 급격히 증가한 내용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통 이제 한 개만 나오는 게 아니라요. 예전에는요. 양당 체제였죠. 과거의 정치 모습 보시게 되면 양당이나 이제 3당 체제였는데 최근에 이제 거의 양당으로 왔습니다. 양당 체제에서 야권 하나, 여권 하나 크게 보고 나머지는 뭐 이렇게 적게 나오는 모습이었는데 이번에 총선에서 3당 체제로 갔죠, 거의. 근데 여전히 3당 체제 세 번째 국민의당이 비중이 크진 않아요. 근데 보통 2개나 3개 정도의 경쟁 체제가 유지가 돼야 가격 경쟁이라고 이분들이 버틸 수가 있게 되는데 한쪽이 너무 커지면 좀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균전구조에 대한 균열 부조짐이 있다. 이런 것 좀 피해야 된다라는 얘기 나와줍니다. 증시 대기 자금이 CMA 잔고 52조 6천억으로 역대 최대입니다. 투자를 하는 게 맞긴 하지만 겁이 난다는 얘기죠. 투자하려니까 또 겁이 나고 막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대기자금들이 넘쳐난다. 넘쳐나는 대기자금들 좋은 종목들 들어가면 되는데 모르니까 뭐가 좋은지 뭐가 괜찮은지 모르니까 투자를 못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혼자 해서 분석이 안 된다면 같이 분석하고 정리해 놓은 내용들, 전문가가 분석해 놓은 내용들 따라가시면 되는 겁니다. 공개방 듣고 계신 분들은 혼자 매매하지 마시고 이 CMA 잔고 남아있는 잔고를 이용해서 같이 매매하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십시오. 아셨죠? 자, 투자자는 봐야 될 오늘 투자 뉴스, 요거 마지막 기사죠? 네, 52분이네요. 3분 정도 보시면 딱 맞네요. 삼성 실리에 겪는 드라이브, 호화마트월도 매각 검토한다 라는 얘기입니다. 이병철 창업주의 혼이 깃든 호화마트월을 포함한 중앙일보 빌딩을 매각합니다. 비핵심 부동산 매각의 일환입니다. 혁신이라고 할까요? 네, 과거의 청산이라고 할까요? 필요 없는 건 아니지만 굳이 가져가지 않아도 될 만한 것들은 청산을 하고 새로운 것들에 그리고 주요 핵심 내용들에 힘을 싣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쵸? 자, 서울 세종대로 삼성생명 사옥 매각에 이어서 태평로 시대가 끝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세수를 세 부대에 담는다라는 얘기죠. 약간 그런 분위기에서 과거에 크게 보고 중요하게 여겼던 것들을 하나씩 청산해 가면서 새로운 시작을 하려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석유, 광물, 공사 등 에너지 공기업 해외 자원 개발을 못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독자적 개발을 막겠다. 민간 기업을 지원하는 진흥기관 사업 목적으로 해서 가겠다는 얘기예요. 기간 통폐합하지 않겠다. 뉴욕 유가, 원자재 급등으로 뉴욕 마감이 괜찮았다. 기술보증기금이요. 삼성 매제선 지분을 매각하고 온다라는 얘기입니다. 13년 만에 첫 매도에 나섰다라는 기사가 나가 있네요. 금일은 55분 정도에 마이크 연결될 겁니다. 이상 1분 남았네요. 빨리 보고 하겠습니다. 하늘시멘트 영등포 공장 부지에 뉴스테이 들어선다. 뉴스테이요. 글쎄요, 뉴스테이 뭐 그냥 그렇던데. 네. 들어선다는 이게 나와줬고요. 흔들리는 일본 소비세 인상 연기설이 모락모락 왜요? 지진 나고 분위기 안 좋은데 소비세 인상해봐요. 난리 나겠죠? 피한다는 얘기입니다. 15년 만에 채권시장 RN 흥행 대박 났다는 겁니다. 부동산 리츠가 뭐길래 모인 돈이 4조 넘었다고 하네요. 오, 크네요. 다음 중국 시장 은행권 세판 짜기가 분주하게 일어나고 있다. 황금하게 추락 공항 면세점 애물단이 된 이유 이거 궁금하네요. 봅시다. 시내 면세점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찬밥 신세가 된 공항 면세점이요 2차 입찰에서 유찰이 됩니다. 왜 그럴까요? 분위기가 안 좋아요 지금. 네, 여행업계라고 보면 되게 쉽지 않고 흐름이 강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유찰이 이어졌다. 네, 예전에는 잘 나갔는데 요즘에 좀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자, 시간은 55분 정확하죠? 네, 정확합니다.
오늘 수요일장입니다. 수요일 한 주의 절반 중반을 지나서고요. 내일과 모레 이번 주 이틀밖에 안 남았습니다. 오늘 수익을 좀 실현해야 매도를 좀 해야 금요일에 돈이 들어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수익 꼭 만들어 가시고요. 여러분 대박 나시기 바랍니다. 선재공인님께 마이크 넘겨드리고 저는 내일 아침 8시 20분 아침 시황에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화이팅!